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부분 인정하셨습니까? 위력이 없었다는 점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네. 다른 피해 주장에 대한 입장은 밝히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할 말씀 없으세요? 오늘 새벽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 시간만 20시간, 20시간을 넘겼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1차 조사 때 본인이 자진해서 출두해서 조사 때하고는 상황이 달랐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조사 때는 검찰에서도 미리 수사 일정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예. 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그날은 검찰에서 소환한 일정에 참석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와 피해자 진술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 이유기 때문에 아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예. 20시간이나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간에 1차 조사, 2차 조사 중간에 또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 사실만 하더라도 7개나 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아마 피의자 신문 당시에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건마다 다 이제 조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과연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는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할 텐데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하고요.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미 2사람이 나왔고 그 한 사람마다 성폭행도 다 하고 성추행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피해 행위가 하나 내지 2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랬죠. 특히 그 당사자는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예. 그에 견져 본다면 이미 피해자가 2명에 지금 피해 사실만 10개 가까이 10개가 넘죠. 네, 범행이 10개 넘게 특정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지금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취지거든요. 그럼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되더라도 크게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어디 가야 되냐? 지금 유영걸 대표님. 예. 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동창 집에 딸린 야산에서 컨테이너 조만한데 예. 그냥 조만한 방 하나에 그냥 화장실만 딸려 있는데 거기에 그냥 칩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안 지사 구속 얘기냐 불구속 얘기냐 나오는데 예. 물론 뭐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구속이 돼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은 안 전 지사 입장으로 보면은 차라리 구속되는 것도 오히려 좀 본인이 더 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취재진들 몰려와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뭐 술로 지내고 뭐 있다고 할 정도로 심신이 얼마나 하루 아침에 사실 지난 3월 5일 날 터져서 이제 보름 동안에 완전히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이 오히려 뭐 일부러 뭐 원하진 않겠지만은 구속되는 것도 오히려 피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은 위력에 의한 그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고 안희정 지사는 지금 위력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법정에서 좀 밝히는 걸 더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안희정 변호인이 손정혜 변호사님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그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장소도 기억을 못하고 시기도 기억을 못하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관계가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그 장소와 그 시기를 잘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억이 실제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정말 수십 년간 가슴에 담아놓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해자들은 그 기억이 망각돼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예. 이게 합의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뭐 시간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지사한테 유리한 진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상기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안 지사는 시기나 장소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합의의 근거로 쓸 것인지 아니면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봐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지 그건 또 판단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된 관계였고 특별한 게 없고 자연스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담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한다라는 취지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 유영걸 대표, 여기 이제 이 지인, 친구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많던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찾아오고. 그렇죠. 친구만 찾아온다고 그러고. 네, 지금 정치인들은 뭐 그 은거지에 아무도 안 오고 네.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만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친구들만 야 친구야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랬대요. 내가 그때까지 친구들 연락 오는 것도 잘 못 만나고 그 걔들하고 시간도 동창회도 잘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가 진짜 친구 같다. 예. 정치인들은 한 명도 안 온다. 뭐 그래서 좀 서운한 감정도 표시했다는데 사실 그렇죠. 50대 안희정 지사 53세잖아요.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갑자기 동창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가요?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아. 그 전에는 너무 살기 바빠서 안 나오다가 예.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지금 갑자기 보름 동안에 어떻게 뭐 급전직하잖아요. 예. 자기도 상상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가족들 면목도 없고 또 아무도 공적인 관계 뭐 서포트도 받지 못하고 하니까 유일하게 이제 친구들만 가끔 만나서 좀 얘기 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참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더덥다는 생각도 들고 예. 화무심의록이라고 한참 지사 연임하고 대통령 후보 날릴 때 하고 지금 자기 처지를 비교해 보면은 예.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우울감 내지 비탄에 빠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크기가 6평 좀 넘은 크기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선영 변호사님, 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요. 더 그럴 수도 예.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특히 지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예. 합의된 관계라는 비서실에 먼저 이루어진 그 발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SNS에 올라왔던 글도 자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건 꼭 수사기관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피해자한테든 주변 지인에게든 심지어 자기 일기장에 쓴 자백도 자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인 수사로만 해석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은 아마 변호인과의 상의에 의해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이미 했는데 그걸 번복한다고 그러면 번복할 만한 충분한 경위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나는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예. 폭로를 하는 걸로 봐서 피해자는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럼 그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라고 SNS에 표현했던 것뿐이다. 예. 나는 합의라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합의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합의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던 것뿐이다라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고소 내용들도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그런 진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강간이라고 한다면은 폭행 협박이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격렬한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예. 위력에 의한 간음은 위력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피해자들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러한 정황이다 보니까 나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모양입니다라고 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위기 질서 내에서 이 사람의 위치,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이러한 부당한 요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예. 그럴 상황이었는지를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결코 이걸 정상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예. 안희정 전 지사의 지금 주장 상대도 합의한 걸로 생각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겠죠.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손정혜 변호사 아들 얘기가 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아들만. 그런데 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겠죠, 아버지로서. 뭐 가장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족에게 오직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자분들한테도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요. 아마 은신처에 있는 목적도 아마 자택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취재진들이 오게 되면 가족들이 입을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특히 이제 아내도 안 했지만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자녀들이 받는 심리적인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지극히 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일단은 피해자인지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지 하지만 가족보다 더 힘든 사람은 피해자들일 수도 있거든요. 예. 피해자들은 뭐 듣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그 지금 심리적인 압박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본다면 이미 피해자가 2명에 지금 피해 사실만 10개 가까이 10개가 넘죠. 네, 범행이 10개 넘게 특정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지금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취지거든요. 그럼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되더라도 크게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어디 가야 되냐? 지금 유영걸 대표님. 예. 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동창 집에 딸린 야산에서 컨테이너 조만한데 예. 그냥 조만한 방 하나에 그냥 화장실만 딸려 있는데 거기에 그냥 칩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안지사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조사 때는 검찰에서도 미리 수사 일정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예. 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그 날은 검찰에서 소환한 일정에 참석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와 피해자 진술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 이유기 때문에 아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예. 20시간이나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간에 1차 조사, 2차 조사 중간에 또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 사실만 하더라도 7개나 되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부분 인정하셨습니까? 위력이 없었다는 점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네. 다른 피해 주장에 대한 입장은 밝히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할 말씀 없으세요? 오늘 새벽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 시간만 20시간, 20시간을 넘겼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1차 조사 때 본인이 자진해서 출두해서 조사 때하고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 구속 얘기냐 불구속 얘기냐 나오는데 예. 물론 뭐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구속이 돼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은 안전지사 입장으로 보면은 차라리 구속되는 것도 오히려 좀 본인이 더 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취재진들 몰려와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뭐 술로 지내고 뭐 있다고 할 정도로 심신이 얼마나 하루 아침에 사실 지난 3월 5일 날 터져서 이제 보름 동안에 완전히 추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이 오히려 뭐 일부러 뭐 원하진 않겠지만은 구속 때문에 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아마 피의자 신문 당시에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건마다 다 이제 조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과연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는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할 텐데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하고요.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미 2사람이 나왔고 그 한 사람마다 성폭행도 다회고 성추행 있었잖아요. 그때는 피해 행위가 하나 내지 2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특히 그 당사자는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에 견져